이재명 대통령이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 순방 공식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마지막 순방국인 튀르키예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 이 대통령의 이번 4개국 순방은 평화와 번영, 문화를 앞세우며 중동부터 아프리카까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육군 오포병여단이 강원도 철원군에서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호국훈련과 연계해 실시된 이번 훈련은 전시 작전 계획과 더불어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강화했습니다. 긍정적인 복무 자세를 유도하고 자기 개발과 전투력 향상을 돕기 위한 육군 프로젝트 청년드림 국군드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장병들은 포상금을 위국 헌신 전후사랑 기금에 기부하며 행사의 취지를 더욱 빛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태검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각 나라에 맞는 맞춤형 산업협력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첫 순방국인 아랍에미리트와는 인공지능, 원자력, 우주산업 등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특히 양국이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아마 가장 큰 구체적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사전에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도 많이 정리했고 또 구체적 사업도 다 발굴을 했기 때문에 앞서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와의 방산협력 성과가 150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문한 이집트에서는 건설과 방산 분야 협력 강화가 논의됐는데 카이로 공항 확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3, 4조 원 정도 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한국 기업들이 좀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 이집트에서는 새 중동 비전인 샤인 이니셔티브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중동의 협력 지향점을 평화, 번영, 문화의 세 가지 큰 틀로 구체화해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선 포용 성장 비전을 밝히며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흐름 대응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도 확정지었습니다.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서는 원자력 협력 등 양해각서 3건을 체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이 튀르키예 시노프 제2원전 수주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다자 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4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발사를 위한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잠시 뒤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한 최종 발사 시각이 정해집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갈 준비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어제 기립 작업을 마친 뒤 전기, 공조 케이블인 엄빌리컬을 연결한 데 이어 오늘은 유공합 엄빌리컬 연결과 기밀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잠시 뒤 7시 30분엔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회는 기술적 준비 상황과 날씨 등을 검토해 저녁 8시 15분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합니다. 발사 시간이 결정되면 4시간 전부터 연료가 주입됩니다.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카운트다운까지 이어집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누리호는 내일 새벽 1시 전후 발사될 계획입니다. 강풍이 우려되기도 했는데 새벽 발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위성 13기를 실었습니다. 목표 고도인 600km에 도달하면 먼저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그 다음 12개 큐브 위성들을 2개씩 내보냅니다. 위성의 공식 교신 결과는 발사 당일인 내일 낮 발표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국방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대비태세 확립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최우선하기 위한 폭설 한파 대응력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군은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유지와 기상이변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운영, 상황 단계별 현장조치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제설 제빙 장비와 각종 물자 확보에도 나서며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사격훈련부대는 산불 위험지수를 고려한 사격 전 살수 예방조치를 정례화하고 공군 비행단은 활주로 적설 결빙에 대비해 제설작전 통제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일선 부대를 직접 점검하고 재난상황조치 야외기동훈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육군 오포병여단이 호국훈련의 하나로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 투입된 자주포가 160여 발의 포탄을 쏟아부으며 막강한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내려 안개가 뿌옇게 서렸지만 장병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적을 향해 포탄을 쏘아 올립니다. 육군 오포병여단이 강원도 철원군에서 군단 대화력전 FTX 포탄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호국훈련과 연계해 실시된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 계획과 더불어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부대의 압도적인 화력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히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K9A1과 K9 자주포 30문을 비롯해 사격지휘 장갑차와 포병여단 장병 5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5군단 UAV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표적 탐지 자산이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사격 전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도발 원점 탐지를 시작으로 표적 처리 절차에 따라 사격 재원 산출 등 동시다발적 적포병 사격에 대응하는 사격 절차가 차례로 이뤄졌습니다. 장병들은 사격 재원을 산출하기 위해 수정탄 사격과 효력사를 진행하면서 탐지, 결정, 타격, 평가의 과정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장병들은 장사거리 포탄 160여 발을 사격하며 원거리의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하고 막강한 화력 전투 태세를 검증했습니다. 평소에도 장병들은 즉각대기 포병 임무 수행과 소부대 전술훈련을 통해 완벽한 화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대화력전 포탄 사격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해 중부전선을 수호하겠습니다.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포탄 사격 훈련인 만큼 부대는 안전통제관 자격인증 평가를 비롯해 화포 기술 검사와 4차 안전통제관 편성 등 안전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점을 보완해 육군의 화력 중심축으로서의 능력과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5군단 15방공단이 최근 대공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사격엔 국지 방공 레이더와 경보 전파 체계를 연동하는 전투 실험도 포함됐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흐린 하늘 속 표적이 잘 보이지 않지만 레이더에 잡힌 표적을 향해 대공포가 불을 내뿜습니다. 1005 차륜형 자주대공포에는 전자광학 추적기로 자체적인 작전도 가능하지만 외부의 사격 통제 체계와 연동해 실시간 작전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항적 탐지와 식별, 경보 전파, 타격까지 방공작전 수행 절차를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탐지, 식별 체계인 국지방공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면 경보 전파 체계 방공 C2A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1005의 대공포가 사격을 가했습니다. 기존보다 짧은 반응 시간을 보이며 표적을 격추하고 적기의 경로 변경에도 대응하며 저고도 침투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수격 능력과 장비 신뢰도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표적이 전송되자마자 바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말 실전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훈련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상 사격인 만큼 구역 내에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3중에 달하는 안전 점검으로 안전을 확보한 다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과 전투 실험에서 도출한 성과를 토대로 방공작전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드론 등 첨단 기술이 전장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싸우는 방법을 바꿔나가기 위한 2025 제병협동 교리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7개 부대와 기관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상작전 교리와 드론 관련 교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육군 지상작전 교범은 작전 수행 개념과 작전의 구조 등에 대해서 현재 토의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고, 드론을 우리 군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적이 드론을 위해서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두 가지 교범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교범을 소개하고 또 교범이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확산과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지상작전 수행 개념 정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새로운 작전 구조의 필요성과 다영역 작전과의 연계 방향이 집중적으로 검토됐습니다. 또한 전력화 드론의 임무별 운용 절차와 적 드론에 대한 탐지, 교란, 격파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교리의 현장 적용성과 제도적 보완 사항 등 실무 차원의 개선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전쟁의 심장부에 교리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전투력 운용의 틀을 제공하고 결정하는 것이 사실 교리입니다. 야전에서도 이 교리를 잘 활용해서 싸우는 방법을 잘 적용하고 승리하는 각급 부대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교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앞으로 교리 보완과 전력 운영체계 개선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육군 교육사령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 지상작전과 드론 관련 교리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며 향후 전력 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긍정적 복무 자세를 이끌어내기 위한 육군 프로젝트 청년드림 국군드림 후반기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동아리 활동 성과 분야 대상팀은 포상금을 위국 헌신 전후사랑 기금에 기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상식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드림 배틀, 드림 뿜뿜, 헬스 뿜뿜 총 3가지 종목에서 열정을 쏟아온 장병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상을 받은 육군 17사단 승리부대 진격대대 독하군 독서 모임은 말 그대로 독서하는 군인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올해 4월에는 직접 집필한 책을 출간하며 장병 자기개발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포상금 100만 원을 위국 헌신 전후사랑 기금에 기부하며 행사의 취지를 더욱 빛냈습니다. 이 성장의 과정이 단순한 저희만의 성장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동참하고 그 모습이 또 국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비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군 모집 홍보와 중독 예방, 인성교육 콘텐츠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경쟁한 드림 뿜뿜에서는 3공병 여단 도화중대가 부사관 모집을 주제로 광고를 제작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사관의 장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부사관 지원율을 좀 높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육군을 상징하는 헬스 뿜뿜 경연대회에는 본선에 참가한 총 126개 팀, 1,600여 명의 장병들이 치열한 경합을 펼친 결과 13특수임무여단 특수임무대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긍정적인 복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제분쟁에서 해양무인체계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민과 군이 함께해 관련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세 기관은 전투용 무인수상정과 해양무인체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험평가 시설과 장비 인프라의 공동 활용, 절차와 기준 연구, 인력 지원과 교육 훈련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협약이 미래전의 핵심인 해양무인 체계의 신뢰성 있는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국방력 강화는 물론 국내 해양 무인 체계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해군 1함대의 기함 광개토 대왕함은 우리 해군이 대양 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번 궁금해 시간에는 광개토 대왕함 주임원사의 하루를 살펴봅니다. 저는 지금 해군 1함대 동해군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함정이 바로 광개토 대왕함 해군 1함대 기함입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광개토 대왕함 주임원사 이동희 원사입니다. 이 원사는 사격 통제 군사특기장 임무와 더불어 함정의 부사관과 병을 대표하는 주임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원사를 만나 함정의 주임원사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필성!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해군 선봉함대 1함대 광개토 대왕함 주임원사 임무를 맡고 있는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광개토 대왕함 전반적인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광개토 대왕함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광개토 대왕의 진취적 기계와 정신을 기리고 바다에서 국가 주권 수호와 영토권 보호를 위하여 국내에서 건조한 최초의 DDH급 구축함으로서 1함대 기함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여기가 주임원사실입니다. 주임원사실. 네. 아담하네요. 주임원사실이. 네, 그렇죠. 이 하부 영역에는 전반적으로 한 행정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원들이 가장 많은 왕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 이 개수의 주임원사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항상 저는 여기서 대원들이 상담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찾아올 수 있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보면은 뭐 이렇게 정박해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뭐 출동 나가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요?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출동은 일주일이고 그리고 일주일은 대기하게 돼 있으나 정박해 있는 함정과 수리 함정의 비율이 조금 뒤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3일 정도 정박을 했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5일을 정박했습니다. 3일, 5일 빼고 다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출항에 있는 상태인가요? 일주일 출동을 뛰고 그다음 하루 정박을 하고 한 4일 정도, 3일 정도 기동 훈련을 하고 잠시 저녁에 입항을 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주일이나 8일 정도 또 출동을 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집에 가실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네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박했을 때에 특별한 점검이라도 검열이 없으면 지휘관께서 전투 휴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우리 광개토 대왕함은 조국 수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전방 해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우리 대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기술로 독자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이 처음으로 해외 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한미연합 대잠전 훈련인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에 참가한 암무함 소식을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미 해군의 연합 대잠전 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에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이 참가합니다.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잠수함이 최초로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잠수함 능력을 국제 무대에서 검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11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에 참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일런트 샤크 훈련은 미 해군 서태평양 잠수함 사령부가 주관하는 한미 해군의 연합 대잠전 훈련인데요. 양국 잠수함과 해상 초계 기간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인 안무함이 참가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동안 장보고급 잠수함이 6회, 손원일급 잠수함이 3회 훈련에 참가했지만 모두 해외 기술 협력을 통해 건조한 잠수함들이었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한 잠수함이 해외 연합 훈련에 참가한 것은 안무함이 최초인데요. 그렇다면 태평양 바다 밑을 누비고 있는 안무함은 어떤 잠수함일까요?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최초의 잠수함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인데요. 이번 연합훈련에 나선 안무함은 도산 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3 배치 1의 2번 함입니다. 안무함이 포함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76%에 달하는 국산화율입니다.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 표적을 탐지하는 소나체계는 물론 무기체계 역시 국내 개발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수직 발사 체계를 6문 탑재해 지상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안무함의 또 다른 특징은 은밀성인데요. 음향, 무반향 코팅제, 이중 탄성 마운트 등 최신 소음 절감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 장보고2보다 2배 정도 커졌지만 은밀성은 더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국산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한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를 탑재해서 최대 수주 동안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성능 덕에 대양 작전과 장기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안무함은 기존 도산 안창호함에 적용된 어뢰 기만기 발사 체계의 성능을 강화해서 생존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뛰어난 성능 덕에 안무함이 우리 해군의 전략적 억지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데요. 안무함은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을 위해서 11월 4일 진해 군항에서 출항해 17일 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괌까지의 장거리 항해로 안무함의 기동, 잠항 능력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괌 주변의 고수온 해역은 음파 전달이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잠수함의 성능을 점검하기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안무함은 훈련 기간 동안 괌 해역에서 미 해군과 함께 잠수함 추적 공격 훈련, 자유 공방전, 항공 대잠전 등을 통해 국산 잠수함의 성능을 검증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잠수함은 그 자체로 전쟁 억지력을 갖는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이번 안무함의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 참가가 해상안보 확립은 물론 대한민국 잠수함 전력과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25일 군수사령부 대강당에서 첨단 적층가공 기술 생태계 구축과 현장 운용 능력 확보를 위한 제1회 육군 3D 프린팅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군에서 사용 중인 군수품 개선 아이디어와 단종 조달 지원 등으로 확보가 불가능한 수리부속 품목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전개됐습니다. 대상은 범용드론 포획 장비 결합 모듈을 제작한 육군 정보학교 신영웅 중사가 수상했습니다. 육군 35 보병사단이 임실소방서와 함께 동절기 대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소방대 편성표에 따른 임무를 숙달하고 소방과 연락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사단은 훈련에 소방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실전적으로 훈련을 실시했으며 임실소방서도 소방차 2대를 투입해 실제 화재 상황과 동일한 수압으로 방수하며 화재 진압 대응 능력을 숙달하고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했습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가 25일 제1회 해군 해경 합동 작전 음어 전투기량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어는 작전을 비롯한 군 보안 내용을 유무선으로 송수신할 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을 숫자로 바꾼 암호문입니다. 대회는 음어 통신 능력 배양을 통한 해군 해경 간 합동작전 능력 강화와 작전 보안 완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제한 시간 45분 내 수신한 음어문을 해독하고 회신 전문을 조립해 발송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신속성과 정확성을 선보였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 곳곳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고 먼지도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으로 벼락과 돌풍, 산간에는 눈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비가 지난 뒤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 오니 개인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원주는 영하 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사천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나 토요일은 경기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야간부터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